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광양항의 물동량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줄어든 화물을 대체하기 힘든 환적 화물의 감소가 두드러져 광양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광양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222만여 TEU. 이 가운데 한진해운 물량은 22만 TEU로 전체의 10%를 차지했습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이 같은 물동량은 고스란히 줄어들게 됐습니다. 줄어든 물동량도 물동량이지만 문제는 운송 중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실는 환적 화물입니다. 광양항에서 연간 45만 TEU를 처리해오던 환적 화물 가운데 한진해운이 기항을 못하면서 14만 TEU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일반 화물은 다른 선사를 통해 광양항을 거쳐갈 수 있지만 환적 물량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입니다. 여기에 광양항을 이용해오던 4개의 해운 동맹 선사도 한진해운이 빠지면서 3개 동맹으로 선단을 새로 개편합니다. 이마저도 2개 선단이 광양항 대신 일본과 중국으로 거점항을 바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환적 화물 감소에 따라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대책 마련에 바빠졌습니다. 이제 한진해운이 이제 폐쇄됐기 때문에 어떻게 광양항을 가져갈 거냐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에는 44만 TEU를 처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5만 TEU 조금 낮춰서 아주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동량 감소로 이미 인천항에 국내 2번째 항만 자리를 내준 광양항. 한진해운 파산으로 이제는 환적항에서 보조항으로 전락할 위기로까지 내몰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 해양복합리조트 건립사업과 관련된 현안이 청와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정부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경도개발지역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편입안이 현장대기 프로젝트 안건으로 상정돼 다뤄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번 안건에 대한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조 원대의 투자가 이뤄질 여수 해양복합리조트 건립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수 경도의 경제자유구역 편입안은 오는 3월 정부 심의위원회 실사와 서류평가 및 심의를 거쳐 오는 4, 5월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낭트 예술대학 관계자들이 분교 설치를 검토하기 위해 순천을 방문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과연 프랑스의 예술대학 분교가 지역에서 문을 열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 사진예술가 배병우 작가의 스튜디오와 주변 거리를 메운 다양한 창작의 공간들. 프랑스의 예술대학 관계자들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순천 문화의 거리를 둘러봅니다. 방문 첫날은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을 찾아 청정 자연 환경에 어우러진 다양한 정원 문화의 깊은 인상을 전했습니다. Très bien. Et donc, sur cette question de l'art et du paysage, qui est aujourd'hui la question centrale de notre école, Sunshine et sa stratégie de développement autour de ce grand parc, mais aussi de sa baie exceptionnelle, est pour nous un lieu privilégié pour chercher à nous implanter. 프랑스 낭뜨시와 순천시의 인연을 맺어준 건 지난 2003년 조성된 낭뜨시의 한국정원. 최근 취임한 낭뜨 시립예술대 총장이 분교 설립을 위해 세계 각지를 검토하던 중 1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순천의 자연과 교육 환경이 크게 부각된 겁니다. 대학 측은 빠르면 오는 4월부터 10명 이내의 교수와 학생을 순천에 보내 시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도 지역의 생태 문화에 예술을 접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판단하고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국가시설에 있는 그 프랑스 정원의 건물과 한계 작가의 그 곁지렁이 그 도서관을 적극 지원해서 그 학생들이 순천에 와서 공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상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본교의 소수 학생들이 초청돼 현지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수준이라는 점이 아직 한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들이 직접 모집되고 다양한 교육 과정이 이수되는 본격적인 대학교로 육성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오는 8월 여수에서 밤바다 불꽃축제가 개최됩니다. 여수시는 여수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을 2017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를 오는 8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여수 이순신 광장과 장군도 앞 해상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축제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축제에 26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기대 이상의 호응도를 보였다며 올해도 더욱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올해 광양 매화축제 개최가 취소됐습니다. 광양 매화축제위원회는 어제 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다음 달 11일부터 19일까지 다안면 매화마을 일대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20회 광양 매화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축제는 취소하더라도 많은 상춘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 조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교통지도와 주차 안내는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이클 시즌 개막을 알리는 전통의 3.1절 강진투어 도로사이클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전국에서 참가한 700여 명의 선수들이 닷새 동안 5개 종목에서 겨울 동안 닦은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신광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파란 하늘을 울리는 총소리에 맞춰 은빛 바퀴가 도로를 질주합니다. 힘찬 패들링이 더해질 때마다 승용차보다 빠르게 자전거가 달립니다. 해마다 3.1절을 전후로 열리는 강진투어 대회는 올해 자전거 시즌 개막을 알리는 첫 전국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 참가한 700명의 선수들은 집중력을 놓지 않습니다. 첫 시즌 첫 대회고요. 저희가 이제 아시안 게임을 대비한 어떤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하고 있고 또 3.1절이라는 어떤 국가적 행사의 어떤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오는 25일까지 대회 기간 동안 엘리트 선수들이 출전하는 공인대회와 동호인 경기가 다채롭게 이어집니다. 강진우 시장을 출발한 사이클 선수들은 158km에 이르는 도로 경주를 두 차례에 걸쳐 펼칩니다. 첫날 도로 경기에서 고등부 우승은 전남체육고 김민호 선수가, 일반부 우승은 음성군청 장경구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13년째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강진구는 올해 대회에 앞서 매일 200명의 인력을 투입해 도로 정비와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조하에 지금 저희들이 겨울철 파손된 도로를 다 복구를 했고요. 또 청소 등을 실시해서 만전의 준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로 경기에 이어 오는 24일 강진산단에서는 1.7km 단거리를 20회 왕복하는 크리테리움 경기도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시가 오는 4월 개최될 전남체육대회의 성화 봉송주자를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제56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성화 봉송을 위한 주주자 37명과 호위주자 343명 등 모두 380명의 주자를 다음 달 7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전남체육대회의 성화는 오는 4월 19일 영취산에서 채화돼 다음 날까지 시 주요 지점을 돌며 봉송되며 거리는 49개 구간 67km로 주자가 29.3km를, 차량으로 37.7km를 봉송할 예정입니다. 일부 택시기사들이 승객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쏟아지고 있는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일부 택시기사들의 잇따른 범죄 행각. 시민들은 택시 타기를 꺼립니다. 엊그저께 일어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고 하니까 아무래도 새벽에 좀 더 무섭죠? 목포에서 승객을 살해한 택시기사는 전과구범. 광주에서 만취 승객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택시기사는 전과 40범이었습니다. 현행법상 강력범죄 전과자가 아니라면 택시기사 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택시 회사들이 기사들의 취업 요건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할 수 없는 데다 인력난도 심해 범죄 경력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들 자격증 여부. 목포시는 택시기사를 신규 채용할 때 범죄 경력 사항을 제출하도록 회사 측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법령 준수를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택시 블랙박스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목포시 관내 전 택시에 대하여 택시 영상 기록 장치 블랙박스 교체 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보호자가 승객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모바일 앱 활용 안심 택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들이 택시 승객들의 불안감을 떨치기에 충분한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강원 산간지방에는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는 눈보다는 주로 비가 내릴 텐데요. 남해안과 제주 산간에 80mm 이상, 그밖에 남부지방에도 최고 40mm로 겨울비치고는 양이 꽤 많겠고요. 천둥,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눈과 비는 내일 새벽 무렵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이후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들쭉날쭉한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1도를 보이고 있고요. 전주 5.6도, 대구 2.2도, 광주 6.6도로 큰 추위는 없는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 4도, 대전 6도, 대구 8도 안팎에 머물겠고 해안가와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차츰 하늘이 맑아지겠지만 부쩍 추워질 텐데요. 금요일인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